새집증후군 하면은 우리가 통상 집을 지은 지 뭐 2, 3년 안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주택, 뭐 특히 아파트나 뭐 단독주택이나 마찬가지지만 실험 결과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 5년, 7년, 심지어는 10년까지 이 새집증후군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포스터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실내에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이렇게 진짜 이 방독면을 착용하고 실내 생활을 해야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휘발성 유기화합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VOC라고 하는 거죠. VOC가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년 지냈으면은 이게 조금은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옛날에 한 10년 쓰던 소파를 치우고 새로운 소파를 사왔어요. 또 이게 집에서 발생되는 건 좀 줄었는데, 이제 가구에서 발생되는 VOC가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구도 또 오래되다 보니까 가구를 하나 바꿨어요. 그럼 거기에서 또 어떤 그 VOC가, 그러니까 표현은 우리가 새집증후군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뭐 그 나머지 또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지속적으로 실내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환기밖에 없다. 그래서 환기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집증후군, 우리가 이제 이게 아파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실내에 요 하나를 이렇게 이제 좀 함축성 있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죠, 이게. 화장실 천정에는 스테인렌이 발생이 되죠. 이거는 이제 이게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지만, 페인트, 카페트, 커튼, 새 가구, 소파, 방향제, 샤워 커튼, 단열재, 합판, 하여튼 온갖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내에는 그런 VOC가 발생될 수 있는, 이 새집증후군이 발생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얘기하다 보면, 야, 우리 집은 굉장히 친환경 자재를 썼어. 친환경 페인트를 썼어.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기 밀폐를 시켜놓고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면 말도 못합니다. 굉장히 친환경 자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거는 환기밖에 없다. 결론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지만은 환기 이외에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최근에 지은 집은 더 하겠죠. 이런 새집증후군의 농도가 굉장히 높겠죠.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런 상황까지 올라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집증후군, 페인트, 방부제, 접착제, 목재, 가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집증후군이 발생이 되겠죠. 휘발성 유기화합물, 아까도 계속 제일 중요한 또 이게 요소일 수도 있어요. 휘발성 유기화합, VOC라고 하죠.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부에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계속 실내에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이걸 내보내면 환기를 해서, 창문을 열어서 예를 들어서 환기를 했어요. 내보내면 여기서 또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게 환기량하고 발생량하고 조절을 해야 되겠죠. 환기량을 예를 들어서 시간당 0.9회 0.9회를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양은 이거보다 많다 그러면 이건 이제 1.2회 이렇게 올려 가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각 집집마다 틀리겠지만은, 이건 이제 테스트나 그 실험에 의해서 이거는 도출을 해내야 되겠죠. 환기 양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건지. 이제 보통 우리는 0.5회에서 0.7회 이 정도 환기하면은 된다, 시간당.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집은 이렇게 해도 유기화합물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수치가 굉장히 약간은 내려오지만은 정상 수치까지 안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1.2회가 갈 수도 있고 1.5회가 갈 수도 있고, 이거는 각 집집마다 틀리다고 볼 수가 있는데, 평균 0.5에서 0.7회는 기본적인 환기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휘발성 유기화합물,
뭐 벤젠, 톨루엔, 이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여기 이제 명기를 해놨는데, 벤젠은 뭐 중추신경계를 저하시킨다. 장기간 다량 노출된 근로자의 발암률이 증가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톨루엔, 또 마찬가지로 뭐 피부염, 기관지염, 두통, 현기증을 유발한다. 에틸벤젠, 이것도 중추신경계 기능을 저하시킨다. 프실렌, 중추신경계 기능을 저하시킨다. 실내 오염 물질의 영향,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포르말데히드, VOC, VOC는 뭐 벤젠, 톨루엔, 스틸렌 등도 있고, 연소가스도 있을 수 있고, 담배 연기도 있을 수 있고, 곰팡이, 박테리아, 먼지, 분진, 성면, 오존, 라돈. 특히 이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라돈 수치가 굉장히 이제 지역마다 틀린데, 어떤 지역은 굉장히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이건 이제 주요 발생 원인은 이렇게 합판, 건축 자재 쭉 이렇게 있고, 인체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폐렴, 천식, 폐암. 이게 지속적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치명적인 어떤 그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건강한 사람은 이거 조금 발생되는 거 마셨다고 그래서 금방 어떤 중병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때에 따라서 이제 지속적으로 10년, 20년 이러한 환기가 되지 않는 이러한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데서 우리가 생활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질병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60년대, 70년대 그 물을 걸러먹지 않을 그 시점에 우리는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많이 있었죠. 물에 의한 어떤 전염병. 지금은 이제 특히 그 폐에 대한 그 어떤 질환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폐암 같은 거.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건축물이 굉장히 기밀화되고 그러면서 내부 외부 공기가 이동을 못하면서 내부의 실내 공기질이 나빠지면서 이제 이렇게 폐 질환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때에 비해서. 결국은 뭐냐? 환기다. 이 모든 것을 대처 방안. 발생원 제어. 발생원 제어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실내에 이거 벽지도 안 바르고 가구도 없이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발생원 제어는 이거 원시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환기를 통한 희석, 배출, 다 발생원 제어. 이건 사실은 이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환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목표는 환기다. 그래서 실내 오염 물질을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환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굉장히 궁금하죠, 이게요. 그래서 실내 적정 환기량,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0.5회 시간당 적정 환기량을 정부에서는 이렇게 정해놨어요, 사실. 0.5회 정도. 그리고 우리가 퍼지 환기, 이거는 보통 이제 문을 열어서 하는 환기를 퍼지 환기라고 그러는데, 시간당 0.3회를 우리가 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3시간마다 5분에서 10분씩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활짝. 저쪽에 있는 방, 이쪽에 있는 방 전부 다 창문을 활짝 열어서 한 10분씩, 3시간마다 한 번씩 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0.3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0.5회를 한다 그러면은 한 2시간 반 정도 되겠죠. 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시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24시간 하루로 봤을 적에 12번을 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0.5회를 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12번 창문 열어서 환기하는 집 있겠습니까? 일단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외부에서 먼지가 들어오고 이거는 차지하고 그냥 단순히 환기만 한다 그랬을 때 12번 환기를 하면 아주 기본 환기 0.5회가 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특히 우리가 야간에, 특히 겨울에 못하는 거죠. 이건 어렵다고 보는 거죠. 퍼지 환기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 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서두에. 패러다임이 바뀌죠. 환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리고 바뀌고 있다. 바뀔 수밖에 없다. 결론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기계 환기 중심으로 에너지를 중심으로 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열외수 환기 장치로 실내 공기질의 향상.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궁극적인 목표, 우리 환기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실내 공기질의 향상이다. 이제 뭐 적정 환기량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적정 환기량은 사실은 집집마다 틀립니다. 가구마다. 그래서 이 집에 발생되는 이 유해 물질이 얼마나 발생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환기량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 환기가 0.5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0.5회 봤을 때 12번 하루에 창문을 열어서 10분씩 환기를 해야 된다. 이걸 수치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